이번 시간에는 쉬운 방법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몇 가지를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잘 지키면 건강에 이룰 수 있는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입니다. 코호흡. 코로다 숨을 들이마시고 또 코로다가 숨을 내뱉습니다. 들숨과 날숨의 길이는 가능한 같은 시간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4대6으로 이렇게 하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마다 좀 틀리겠죠. 어떤 냄새가 나면 매연이라든지 어떤 하수구 냄새 등등 튀긴 냄새 이런 것이 나면 잠깐 숨을 멈추고 그것을 부지런히 지나가서 또 숨을 쉬는 것도 좋겠죠. 복식호흡하고 흉식호흡이 있는데요. 복식호흡은 이제 숨을 쉴 때 숨을 들이마시면서 아랫배가 나오는 것이죠. 이제 풍선을 불면 볼록하게 풍선이 이제 튀어나오듯이 숨을 들이마시면 몸에 어딘가가 나와야 되죠. 그때 아랫배가 나오면 됩니다. 뱉을 때는 아랫배가 들어가면서 이제 허리 벨트보다는 멜빵으로 하고 다니면 걸으면서도 복식호흡을 잘 할 수가 있겠죠. 복식호흡을 생활화하면 피가 맑아집니다. 여러가지 장 기능에도 좋고요. 흉식호흡은 횡격막 호흡이라고도 하는데 만세 자세로 하는 거기 때문에 복식호흡과는 반대 방향, 반대 방법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흉식호흡의 장점은 많은 양의 공기와 산소를 흡입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횡격막 호흡도 필요할 때 가끔씩 하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또 입을 다물고 지내야 되는데요. 버스나 지하철 이런 데서도 바이러스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가급적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는 입을 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많은 버스에서 사람들이 기침을 하고 타액이 나오고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는 버스지만 버스가 출발해서 돌아올 때까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고 내렸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타액으로 인해서 쉽게 말하면 침이 튀었다고 그러겠죠. 그런 걸로 인해서 바이러스 감염이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입을 열면은 폐압이 변합니다. 그리고 입을 열음과 동시에 구강염이라든지 이런 입 관련한 질병이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입을 열고 있으면 지혜가 이렇게 입 옆으로 나와서 귀도 타고 도망간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아무튼 입을 다물고 생활하는 것이 상당히 좋겠습니다. 호흡이 건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건강의 약 50%를 차지한다고 보겠습니다. 잘 때도 한 3개월 정도 종이 테이프를 입에다 붙이고 자면 그것이 연습이 되면 그 다음에는 테이프 없이도 잠잘 때도 입을 다물고 잘 수 있겠죠. 잠을 자는 동안에 입을 벌리게 되면 혀가 기도를 막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골이가 되는 것이죠. 코골이는 뇌졸중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나와 있습니다. 가능한 낮은 벽에를 피고 편안하게 누워서 잘 때 NK세포라는 암세포, 파기세포가 나오고 좋아진다 그러죠. 밤 12시부터 2시 그 사이에는 무조건 잠을 자고 있어야 몸에 상당히 이롭습니다. 코호흡하고 운동하실 때는 코호흡만 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코로다 들이마시면서 또 입으로 뱉는 방법,
조금 조깅이라든지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코로 짧게 2번 들이마시고 입으로 2번 내뱉고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호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장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 건강은 코호흡이 50%면 장 건강이 40%입니다. 그 호흡과 장 건강 합해서 90%인데요. 일단은 장은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찬물은 드시지 마시고요. 미지근하게 따뜻하게 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뜨거운 거는 식도를 화상 입게 할 수가 있죠. 음양탕이라고 해서 한방에서는 뜨거운 물을 먼저 반컵 받고 찬물을 받아서 미지근하게 해서 마시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가공식품, 가공음료를 먹지 말아야 되는데요. 가공식품이라 하는 말은 공장에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여러가지 원인과 이유가 있습니다. MSG 방부제 관련해서도 섭취하면 안 되겠죠. 자연식 위주로 사셔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장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예외 없이 하시지 않으면 몸에 병이 날 수가 있고, 몸에 병이 나면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병원에 가서 고치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고치든지, 민간요법이나 자연요법 고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아픈데 아무것도 안 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죠. 병원에 가게 되면 약 처방을 받게 되고 각종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몸은 치명타를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먹게 되면 그 순간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그 약으로 인해서 장내에 유익한 세균이 죽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연쇄적으로 어떤 한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약을 썼지만 옆에 부분들이 망가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신장이 망가지는 겁니다. 약을 먹으면 간도 망가지고 신장도 망가지는 거예요. 합성화학 물질만 안 먹어도 정말 몸은 몇 개월 안에 정상화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입맛이 바뀌어야 됩니다. 입맛이 바뀌는데 3개월 정도 걸립니다. 3개월 동안 밀가루 먹지 말고 방부제 먹지 말고 가공식품 먹지 말고 이런 노력을 하면 입맛이 바뀌면은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몸이 변화가 돼요. 약을 먹었던 것을 다 끊고 이렇게 도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방부제 관련 또 백설탕 안 좋죠. 당혈이라 그러죠. 당혈. 그래서 그 당혈은 모세혈관을 막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백설탕은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그 GMO 관련한 것도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GMO가 수입되는 것은 밀가루하고 콩하고 감자, 옥수수예요. 이 네 가지인데 이거보다 뭐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인데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유전자 조작을 했고 글리코세이트라는 농약을 써서 얘네들은 안 죽어요. 농약을 뿌려도. 그러니까 풀만 제거하는, 공중에서 대량 살포하는 것이죠. 제초제를. 그렇기 때문에 이 GMO 유전자 식품을 먹으면 몸에 안 좋습니다. 고양이한테 실험을 했을 때 고양이가 암이 걸려 죽는 경우가 있죠. 터키에선가는 그 우리나라 사람이 라면을 터키로 수출을 했는데 그 컨테이너에서 나온 라면 중에서 GMO가 발견이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전량 폐기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외국에서는 GMO를 엄격히 규제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밀가루도 들어올 때 거의 수입이죠. 농약하고 방부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썩지 않습니다. 또 밀가루 안에는
글루텐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동양 사람의 장에 안 좋습니다. 장에 안 좋다는 것은 일단 무조건 스톱해야 되겠죠. 장에 안 좋다 그러면 무조건 스톱해야 돼요. 장 건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장은 제2의 뇌라고도 불리우는데 머리 뇌와 관련 없이 상관없이 장은 따로 움직여요. 연동운동과 연절운동을 하면서 장이 움직이는데 동양 사람한테는 사실 고기가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장 속에 많이 보관하고 있게 되면 안 좋죠. 대장 쪽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래서 고기는 많이 먹지 마시고 1대3 비율로, 고기는 산성이죠. 야채는 알칼리성, 1대3 비율로 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전체를 먹지 말라는 사람도 있는데 생선 쪽으로는 작은 생선 위주로 그렇게 먹어야 되겠고, 계란도 저도 먹긴 먹지만 후라이는 안 하죠. 일단 식용유를 이게 태우게 되면 트랜스 지방으로 바뀝니다. 후라이팬을 안 쓰는 삶이 가장 현명한 것이죠. 삶아 먹든지 데쳐 먹든지 익혀 먹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방법으로 이제 후라이팬을 안 쓰는 삶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자가 있는데요. 감자가 이제 GMO가 많아요. 그래서 국산 감자라든지 토종 그 씨를 구한 그 감자라면 감자의 효능은 또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유튜브에다가 감자에 대해서 또 읽어드린 게 있는데 저 껍질째 잘 이렇게 익혀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뭐 암 환자들한테는 뭐 생식으로 감자를 갈아서 이제 2-30분 놔뒀다가 위에 곡물 버리고 밑에 앙금으로 이렇게 먹는 그런 치료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콩도 이제 주로 대두콩이죠. 이게 GMO인데 식용유 만드는 원료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이걸로도 뭐 치킨 튀기고 그러죠. 하지만 튀김 음식 자체를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콩 중에서도 이제 GMO가 아닌 콩을 구해서 밥에다 넣어서 먹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길에서 파는 옥수수도 거의 GMO죠. 수입 GMO입니다. 옥수수 뭐 팝콘 이런 건 먹으면 안 되죠. 옥수수도 국산 옥수수를 잘 구해서 GMO가 아닌 옥수수로 먹어야 되겠죠. 면역력을 키워주는 방법을 많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 지방은 과자 같은 거죠. 과자, 빵, 면, 그렇죠. 햄버거, 피자. 일단 밀가루로 되어 있는 건 먹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리 맛이 있다고 해도 건강한 사람이 어쩌다가 한 조각 먹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먹는 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면역력을 키워주는 데는 생강 엑기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생강을 갈아서 또는 생강을 썰어서 그것을 꿀에 재워서 이렇게 아침 저녁을 한 스푼씩 드시면 감기 예방뿐 아니라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감기가 안 걸리기 위해서 양파를 껍질째 방에 머리맡에 놓고 자면 뭐 서너 개 이렇게 놓고 주무시면 됩니다. 자연식 위주로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아침에 사과 드시고 식사하시면 좋죠. 밤 양도 줄어들고 이제 과일도 이렇게 데워 먹으면 좋아요. 찬 사과보다는 약간 데워서 드시고, 또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과일을 사실은 그 랩에 싸서 이걸 구워서 고구마처럼 구워서 먹으면 좋은데 그렇게 집에서 하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이제 국 끓일 때 과일을 속 부분만 파내고 껍질째 익혀서 말랑하게 익혀서 이렇게 사과를 드셔도 좋습니다. 당근, 브로콜리 이런 거는 이제 약간 익혀야지 몸에 흡수가 잘 된다고 하죠.
나머지 뭐 나물이나 이런 약간 뭐 이런 것도 야채도 뭐 상추나 뭐 쑥갓, 깻잎 이런 거는 뭐 소량 이렇게 이제 쌈 싸 먹는 거죠. 하지만 그 외에 그 야채들은 그 사료를 주는 농가에서 키운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 데쳐서 먹었을 때 그 사료에서 나오는 그 질소화합물, 비소 등등이 이제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채도 약간 데쳐 드시는 게 좋고요. 뭐든지 자연식 위주로만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용유는 사실 그 꼭 필요한 식용유를 구하셔서 그것을 한 숟갈 이렇게 그냥 날 걸로 한 숟갈 이렇게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후라이팬에다 익히지 않은 상태 말이죠. 뭐 간장이나 고추장, 된장도 방부제가 많이 있다 그러죠. 그 만드는 과정, 또 간장도 공장에서 며칠 만에 만드는 간장, 그런 것은 또 몸에 안 좋죠. 참기름도 대형 공장에서 만드는 참기름은 그 원료를 쓸 때 염산, 핵산 그런 원료로 배합해서 이렇게 짜낸다 그러죠. 양이 많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참기름도 직접 이렇게 생참기름이라고 그러나요? 짠 거라든지 아니면은 참깨를 그냥 드셔도 되죠. 들깨를 그냥 드셔도 좋습니다. 기름으로 꼭 하지 않아도 말이죠. 자연식 위주의 식단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장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 혈압, 당뇨 이런 건 병도 아니죠. 장만 건강해지면 또 소화 잘 되는 음식 위주로 하고, 뭐 태워 먹는 것보단 쌀만 먹고, 장 건강 위주의 그런 삶을 따뜻하게 음식을 드시고 하면 좋습니다. 찬물 드시는 분들 많은데 절대 찬물 그냥 드시지 마세요. 따뜻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먹고 밥 먹고 이제 공복 유지가 필요하죠. 소식을 하게 되면 좋은 것은 활성산소가 덜 나오기 때문에 소식을 하면 좋다는 얘기고요. 배가 부를 때는 아침을 조금 안 먹든지 좀 적게 먹든지 뭐 사과만 드시든지 뭐 이런 식으로. 사과 당근 주스도 아침에 뭐 좋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주스보다는 그냥 입으로 씹어 먹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실 때 이제 기지개 펴고 일어나시고요. 스트레칭, 뭐 체조 이런 거 아침에 좋은 공기와 함께 해주시면 좋고, 한 3분 정도만 하셔도 되죠. 그리고 지압은 이제 뭐 손끝뿌리 지압. 그래서 이제 손끝뿌리를 손톱 옆으로 잡고 한 10초씩, 또는 네 번째 손가락만 빼고요. 그리고 이제 손톱 위에 보면은 하얀 초생달처럼 하얀 부분이 있죠. 끝부분. 거기를 한 10초 정도씩 눌러주고, 네 번째를 빼라는 것은 네 번째 손가락은 교감신경이고 나머지 손가락은 부교감신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교감신경 활성화가 되면 장 운동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한 상태죠. 뭐 조급함이 없고 여유가 있고 온유하고 평강 이런 걸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장 마사지는 이제 뭐 손을 비벼서 따뜻하게 한 다음에 이제 배꼽 부분부터 원을 그리면서 뭐 시계 방향으로 하면은 뭐 좋다는 분이 있고, 뭐 폐 기능을 활성화시키려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라 그러죠. 맷돌체조. 그런 분이 있고, 뭐 장 마사지는 뭐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면서 점점 크게 이렇게 해서 명치 부분까지 갔다가 또 거꾸로 거기서 이제 배꼽으로다가 거꾸로 이렇게 마사지하는 부분. 현미 잡곡을 좋아하시는 분이 많은데
현미잡곡의 문제점은 이제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가스가 나온다든지 거기에 있는 피트산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몸 안에 작용할 때는 또 독소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미잡곡을 꼭 드시려면 한번 씹어 가지고 30번 50번 뭐 책에서는 뭐 100번까지 씹으라고 그러는데 침으로 완전히 입에서 완전히 분해해서 침으로 완전히 죽을 만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먹으라는 얘기죠. 현대인들은 바쁜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미는 시간 날 때 1시간 정도 앉아서 먹을 수 있을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 2번 정도 이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쌀밥을 그냥 드시는 게 낫습니다. 쌀밥을 드실 때 이제 그 밥을 사실은 쌀밥 한 공기가 그 하루 동안에 필요한 한 사람의 그 탄수화물이라고 연구가 돼 있죠. 그러면 그걸 3분의 1씩 먹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못 하죠. 뭐 두 끼만 먹으라는 사람도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세 끼를 먹습니다. 아침은 양을 좀 줄여서 사과를 반 개를 먹으면 밥을 한 반 공기나 3분의 1 공기만 먹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마늘, 양파 이런 것도 먹어야 되죠. 뭐 다시마라든지 이런 또 다른 김치, 채소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밥량이 상당히 줍니다. 그래서 아침에 사과를 먼저 먹고 이제 밥을 먹는 것이죠. 빈속에 먹어서 안 되는 거는 바나나나 감 이런 과일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과일을 식사 전에 먹고 그리고 밥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밥 때를 지나서 중간에 식사 후 2시간 후에 먹으라는 사람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공복 시간을 5시간 이상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가 쉬어야 돼요. 인슐린도 쉬어야 되고 탄수화물이 들어가면 이제 인슐린이 나오죠. 그래서 가능하면 쉬어주는 시간이 필요하다. 간식은 안 먹는 것이 좋다. 간식을 먹으려면 100% 천연 간식으로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전반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병원약을 드시면 그 순간은 어떻게 모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신장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가는 거예요. 그 고혈압약 이런 거 드시는 분들은 당뇨약 이런 거 드시는 분들은 식생활 개선을 완전히 함으로써 적당한 운동과 가벼운 운동도 하고 너무 힘든 운동 하시면 안 되죠. 이런 걸 함으로써 약을 줄여 가셔야 돼요. 자기가 먹고 있는 약을 이제 좋아지면 반 줄이고 또 좋아지면 또 반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약을 끊으셔야 됩니다. 자연식을 하시면서 뭘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몰랐을 때 제가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이제 구분이 좀 되실 거예요. 아, 이런 거 먹어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요즘은 또 유튜브에 또 네이버나 뭐 각종 구글이나 이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그걸 공부를 하셔야 되죠. 뭐 간에 좋은 게 뭐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신장에 좋은 게 뭐가 있다 등등 이런 게 많아요. 뭐 혈압을 자연적으로 낮추는 방법이 뭐가 있다 이런 게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공부해 가지고 그걸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죠. 그 소금에 대해서도 먹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 또 먹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고기도 먹어야 된다는 사람, 먹지 말아야 된다는 사람,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아요. 자기가 직접 체험해 보지 않고는 그걸 모릅니다.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고기를
땡겨야 먹죠. 고기가 안 땡기는데 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양을 소량이 됐던 많은 양이 됐던 땡길 때 먹어야 되겠죠. 고기도 이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아미노산을 만들기 때문에 전혀 고기도 안 좋은 부분은 있어요. 젖산이 나오고 유산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소화할 정도의 소화 효소가 있어야 되죠, 몸속에. 그래서 너무 뭐든지 과하면 안 좋습니다. 바나나가 좋다고 해서 많이 먹지만 거기 인성분이 있어요. 그 인성분이나 칼륨 성분은 또 신장에 안 좋아요. 그러면 거의 모든 제품들이 호박씨, 무슨 호두, 이게 호두도 딱딱한데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딱딱한 것이 싸고 있다는 거는 많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무리 몸에 좋고 하지만은 뭐든지 과하면 안 돼. 제가 이 공부를 오랜 기간 동안 해오면서 뭐든지 좋다 그러지만 장복을 하면 안 돼요. 많이 먹어도 안 되고. 좋은 거를 골고루 이렇게 드시면서, 그렇게 생체 리듬이 바뀌면은 뭐가 먹고 싶다는 생각이 납니다. 어떨 때 아욱국이 먹고 싶다든지, 예를 들어서 오늘은 상추쌈을 먹고 싶다든지, 오늘은 고등어 조림을 한번 먹고 싶다든지, 이런 식,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돼지고기 삶아서 이렇게 좀 먹고 싶다든지, 생체 리듬이 바뀌면은, 입맛이 바뀌고 생체 리듬이 바뀌면은 온몸의 세포가 좋은 쪽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온몸의 세포가. 그 세포들이 활동하고 운동하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육체가 건강해지고 하면, 또 그 와중에 또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지고 영적으로도 강해지고, 그리고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 전에 책을 보니까 우울증에 안 좋은 것이 이제 찬 것을 먹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드린 장 건강만 잘 해도 어떤 또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신경계통의 질환을 많이 예방할 수 있고 또 호전시킬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잘 들어보시고 좋은 얘기다 생각하시면은 가까운 분들한테 들어보라고 전달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지만 잘 모르는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소중한 내용이라 생각을 하고, 그동안 몇 편 유튜브에 녹음을 해드렸어요. 책을 또 읽어드리는, 요약한 걸 읽어드린 부분도 있는데, 일단 건강하시기 바랍니다.